은호야, 나 내 오빠래. 우리가 쌍둥이래. 믿기 어려운 한마디가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의 세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믿어온 사랑이 어떤 의미였는지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쌍둥이 오빠 우진의 존재, 고성이의 비밀스러운 과거, 그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무너진 자리에서 지혁은 그녀를 감쌌습니다. 말보다 따뜻한 손길로 그녀가 다시 숨 쉴 수 있게 곁을 내주었습니다. 진실이 상처라면 사랑은 그 상처를 덮는 손바닥이었습니다. 이제 은호는 피의 굴레를 넘어 마음으로 이어진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혁은 투자자들에게 발표를 앞두고 무리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발표를 끝내고 긴장이 풀리자마자 지혁은 다시 병원에 입원했었고요. 연락을 받고 달려온 은호는 밤새 간호를 하며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새벽의 병실은 누군가의 숨소리를 유리컵 속에 가둔 듯 고요했는데요. 형광등은 깜빡이며 지친 빛을 토했습니다. 은호는 의자에 몸을 반쯤 기대고 꾸벅거리다가 잠깐 몸을 세웠고요. 링거대에 매달린 투명한 약액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지혁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감긴 속눈썹이 풀리듯 올라가며 초점이 곧장 그녀에게 맞춰졌습니다. 은호야, 또 여기 있었네. 그가 낮게 부르자 은호는 눈꺼풀 위로 번지던 잠을 걷어냈습니다. 아, 깼어요? 어휴, 놀랐잖아요. 물이라도 드릴까요? 지혁은 고개를 아주 살짝 저었는데요. 말보다 더 부드러운 거절이었습니다. 됐어. 그냥 거기 앉아 있어. 내 얼굴 보니까 약보다 낫다. 말끝에 붙은 미소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어설픈 온기를 품고 있었고요. 은호는 짧게 웃었습니다. 또 그런 말 의사 선생님 들으면 혼나세요. 지혁은 눈매를 미세하게 누그러뜨렸습니다. 몸은 쇳덩이처럼 무거웠는데요. 마음은 몸을 잊고 먼저 그녀에게 닿았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어제 은호가 했던 그 한마디가 지혁에게 천천히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말은 지혁이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네가 무너지는 건 보기 싫다 같은 문장들 말입니다. 지혁은 그 문장들을 평생 상상으로만 빌렸으며 버텼는데요. 그 빈자리를 이 사람은 짧은 문장 하나로 채워줬습니다. 병실의 아침은 창틀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빛은 허공을 더듬다가 은호의 뺨에 부드러운 경계를 그었습니다. 지혁은 그 경계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피로와 안도, 일과 사람, 도망과 머물기의 경계가 그녀의 얼굴에서 묘하게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전의 공기는 비 예보 앞에 습도를 머금고 있었는데요. 고성이는 화장대 앞에 앉아 눈가를 가볍게 채우다가 손을 멈추고 거울 속 자신을 오래 응시했습니다. 절제된 표정과 진짜 표정이 거울을 사이에 두고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고요. 일정표를 들고 서서 매끈한 표정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정이 꽉 찼어요. 미술재단 미팅 후원자 모임까지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대수롭지 않게 답했던 성희는 잠시 멈추더니 스스로도 준비하지 못했던 고백을 꺼냈습니다. 요즘 은호 씨가 자꾸 마음에 걸려. 묘하게 익숙해. 익숙하다니요? 처음 봤을 때부터 이유 없이 정이 갔어. 설명하기 어렵네. 설명하지 못하는 일은요, 설명하면 무너지는 일과 닮아 있었습니다. 성희는 입술에 붉은 선을 다시 그었고 색이 진해질수록 심장도 같이 진해지는 느낌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카페의 낮은 조명 아래에서는 도면이 바둑판처럼 논쟁과 타협의 흔적을 품고 있었는데요. 펜끝이 종이를 누르는 소리가 잔잔히 흘렀고 두 사람의 숨은 박자를 맞췄습니다. 좋네. 역시 내 감각은 늘 정확해. 지혁의 목소리는 이리야기일 때 특히 단정했습니다. 그런 말 듣기 쉽지 않네요. 요즘은 일 얘기할 때만 칭찬해 주시네. 일할 때가 제일 예쁘니까.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지만요. 속도와 무게는 진심에 가까웠습니다.
은호는 펜을 쥔 손가락을 멈추었고 눈이 흔들리기 전에 휴대전화가 먼저 울렸습니다. 한우진. 그 이름의 글자가 셔츠 단추 아래로 곧장 들어와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은호는 받으려다 멈췄고요. 과거와 현재가 그 짧은 호흡에서 부딪혔습니다. 은호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은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말보다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지혁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곁에 앉아 그녀가 다시 숨을 고를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낡은 골목의 벤치에서는 오후가 누군가의 비밀을 오래 앉혀둔 것처럼 움푹 파여 있었는데요. 우진은 그 위에 앉아 손등을 맞잡았다 풀었다를 반복했습니다. 발밑 그림자마저 주저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아, 진짜 너야? 언제 들어왔어? 며칠 됐어. 근데 너한텐 차마 말 못했어. 왜? 나한테 숨길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때 우진의 눈동자는 물 위에 떨어진 쇠조각처럼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은호야,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나 내 오빠래. 우리가 남매지간이래. 그 말 한 줄이 골목 공기를 바꿔버렸습니다. 뭐라고? 오빠라고?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장난이야? 장난 아니야. 우리 쌍둥이래. 이란성. 말도 안 돼. 우리 엄마, 우리 부모님은.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성희 씨야. 그분이 우리 엄마야. 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가 막혀 물속에 가라앉는 기분이었고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같은 문장만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오래 믿어온 것이 무너질 때 사람은 먼저 침묵을 하게 됩니다. 눈물이 채 준비되지 않은 자리에서는 손부터 떨립니다. 은호는 손을 모았다가 다시 풀었고요. 이 손으로 삶을 붙들고 있었던 기억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과거의 병원 복도에서는 흑백의 시간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젊은 성인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기 울음이 겹쳐 들려왔고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합니다. 이름은 어떻게 하실까요? 성희의 손에 쥔 종이는 구겨졌습니다. 이혼 서류와 재혼 약속서가 서로의 모서리로 상처를 냈습니다. 남자아이는 아빠랑 떠날 거예요. 다른 한 아이는 좋은 사람에게 맡겨주세요. 부모님 두 분 다 동의하신 건가요?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이건 그 아이들을 위한 결정이에요. 하지만 그 결정은 아이들을 위한 동시에 자신을 위한 도주이기도 했습니다. 두 요람의 아기들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지만요. 작은 손가락이 공기 중에서 잠깐 스쳤습니다. 잡지 못한 채 스친 손끝의 기억이 아주 오랫동안 사람을 붙잡아둘 수 있다는 사실을 성희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공원에서는 색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는데요. 은호는 벤치 위에서 멍하니 앉아 어깨를 작게 떨었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아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혁이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기 있었네. 전화도 안 받고 걱정했잖아. 대표님, 저 지금 제 인생이 다 거짓말 같아요. 무슨 말이야? 나한테 쌍둥이 오빠가 있대요. 한우진 걔가 내 오빠래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고성희 이사장님이래요. 지혁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놀람과 분노, 연민과 보호 본능이 한꺼번에 올라왔지만요. 그가 꺼낸 첫 문장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럴 리가. 그럼 지금까지 네가 겪은 모든 게. 그분은 나를 버렸대요. 재혼하려고 두 아이를 따로 보냈대요. 저는 그중 한 명이었고요. 은호의 목소리는 막다른 골목에서 돌아서지 못한 사람처럼 낮고 가늘었습니다. 지혁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요. 아주 잠깐의 망설임 끝에 올렸습니다. 그 손길은 허락을 묻는 손길이었고요. 은호는 고개를 기댔습니다. 혼자 무너지는 것과 누군가의 어깨 위에서 무너지는 것은 분명 달랐습니다. 오늘 은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 시각의 성희 집에서는 유리창에 술빛처럼 묽은 조명이 번지고 있었는데요. 우진이 들어섰을 때 성희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컵이 2개 있었지만 술은 한 잔뿐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알았어요. 왜 나랑 은호를 떼어놓으셨는지 이유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건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지킨다고요? 버린 게 아니라요. 그땐 아무 선택도 없었어. 내가 재혼하지 않으면 너희 둘 다 데려갈 수 없었어. 세상은 그렇게 냉정했어. 우지는 눈을 감았다 떴는데요. 표정이 장면 바뀌듯 변했습니다. 그래도 우린 엄마가 필요했어요. 그때라도 한 번만이라도 찾아오셨어야죠. 그 말에 성희의 손이 떨렸고 술잔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위로 눈물이 떨어졌고요. 빛과 눈물과 유리가 뒤섞이며 낯선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후회도 그런 무늬로 굳어가곤 했습니다. 새벽에 병원 옥상에서는 바람이 먼저 도착했는데요. 도시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고 차분한 소음이 담장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춥다. 이 시간에 여기 있으면 감기 걸려. 지혁의 목소리가 바람보다 먼저 은호에게 닿았습니다. 대표님, 사람이 진짜 가족을 알아보는 건 언제일까요? 피로 이어졌다고 해서 마음까지 닮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가끔은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이 있지. 내겐 그런 사람이 있어. 그 말은 고백이 아니면서 고백이었습니다. 은호는 그의 눈을 바라봤고요. 밤 공기가 둘 사이를 지날 때마다 마음이 부딪혀 조용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말 기억할게요. 새벽은 결국 빛으로 증명됐고요. 그 빛은 유난히 은호의 눈동자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정원에서는 이슬이 잔뜩 남아 있었는데요. 지혁은 퇴원을 하루 앞두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과로의 흔적이 발목과 허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은호는 따뜻한 물병을 두 손에 꼭 쥐고 곁을 지켰습니다. 천천히 걸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괜찮아. 게다가 이렇게 좋은 날씨엔 걷는 게 약이래.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좀 힘들어 보이네. 라고 지혁이 물었고요. 그냥 생각이 많아요. 제가 누군지, 왜 이런 인연 속에 있는 건지 머리가 복잡해요. 라고 은호는 대답했습니다. 그거 알아? 넌 지금 그대로의 내가 제일 좋아. 누구의 딸이든 누구의 동생이든 상관없어. 내가 아는 지은호는 그냥 너야. 그 말은 은호의 옷깃 안쪽으로 들어와 심장에 붙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물병을 더 꼭 쥐었습니다. 따뜻함이 손에서 마음으로 옮겨 붙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기 직전에 카페에서는 유리창이 먼저 서늘해졌는데요. 은호는 노트북을 펼치고 도면을 고쳐 그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지혁이 들어왔고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입이 너한테 어울린다. 차분하고 단단한 사람한테만 이런 날씨가 어울리거든. 그런 말 누가 해줘요, 요즘. 대표님 말 예쁘게 하네요. 오늘은 대표님 말고 그냥 이름으로 불러주면 안 될까? 네? 그냥 지혁이라고. 우리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서. 은호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시간을 조금 벌었습니다. 지혁씨. 그 이름이 실내 소음을 잠깐 멈추게 했고요. 지혁은 오래 기다린 문이 조용히 안에서 열릴 때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전에 거실 창가에서는 성희가 오래된 사진을 넘기고 있었는데요. 사진 속 어린 우지는 오른손을 가볍게 쥐고 서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성희는 그 손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이사장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라고 지환이 조심스레 물었고요. 지환씨,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사랑이요. 그건 어떤 죄보다 오래 남아요. 라고 성희는 말했습니다. 오늘 성희에게 남은 형용사는 오래였습니다. 밤의 한강 다리 위에서는 낮의 길이 고백으로 바뀌어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차를 세우고 난간에 기대 섰습니다. 여기 예전에도 같이 왔었지? 현장 끝나고 밤에 맥주 마시던 날. 그때 대표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 일은 모른다. 내일이면 또 달라질지도 모른다. 진짜 그렇게 됐네요. 그땐 몰랐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인생이란 게 원래 그래. 뜻대로 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 곁에 있으면 버틸 수 있잖아. 곁에요? 응.
넌 내 곁에 있으면 좋겠어. 일 말고 사람으로서. 은호는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가족 일도 제 마음도 근데 이상해요. 이상하게 지혁 씨랑 있으면 덜 아파요. 그 말에 지혁은 그녀의 손을 아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오늘의 고백은 피부로 절반쯤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날의 옥상에서는 햇살이 넓게 퍼졌고요. 지혁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제 커피 정도는 내가 사줄 차례지. 네가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너무 많으니까요. 제가 한 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대표님이 버티는 걸 옆에서 본 거죠. 그게 제일 큰 거야.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거.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이제야 알겠어. 바람이 불 때마다 은호의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쳤고요. 지혁은 손을 들어 살짝 눌러줬습니다. 대표님 아니 지혁 씨. 혹시 우리 지금 위험한 관계 아닌가요?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게 왜 위험해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자연스러운 일이지.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지만요. 지혁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공원에서는 낙엽이 발끝에 차여 가벼운 소리를 냈고요. 두 사람의 대화는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해요. 사랑이란 게 꼭 피로 이어져야 하나요? 엄마도 오빠도 피는 섞였지만 마음은 멀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네가 좋아. 내 마음이 피보다 진하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요. 나 또 믿게 될까봐 겁나니까요. 믿어도 돼. 이번엔 도망 안 갈게. 내가 힘들면 내가 기다릴게. 천천히 와도 괜찮아. 이번엔 은호가 먼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질문은 줄었고 책임은 남았습니다. 지혁은 그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각에 성희 거울 앞에서는 또 다른 결심이 내려지고 있었는데요. 성희는 입술을 맨살의 색으로 지웠습니다. 강한 색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성희는 우진의 사진을 서랍에 밀어 넣었다가 다시 꺼냈습니다. 서랍은 진실 보관에 서툴렀습니다. 언젠가 네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나는 내 앞에 서겠다. 현재형의 다짐은 미래형의 회피보다 훨씬 아팠습니다. 밤이 깊어진 도시는 짧은 메시지로 하루를 정리했는데요. 잘 자요. 은호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 아주 짧게 답했습니다. 네. 지혁 씨도요. 두 문장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숨이 제대로 쉬어졌습니다. 며칠 뒤에 한강은 바람이 제법 차졌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 위를 길게 비추며 잔잔하게 흘렀고 은호와 지혁은 난간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지혁 씨. 그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혁이 고개를 돌리자 은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누군지 왜 이런 일 속에 있는지 헷갈릴 때. 지혁 씨 덕분에 그래도 숨 쉴 수 있었어요. 지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마 가까이 손을 올렸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닿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닿은 듯 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예전엔 내가 누군지도 잊고 살 때가 많았거든. 그런데 요즘은 덜 잊어. 짧은 대화 속에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그림자가 길게 포개졌다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지혁이 천천히 한 발 다가섰을 때 멀리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은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우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지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받아도 괜찮아, 난 여기 있을게. 은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진아. 저편에서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야, 나 엄마랑 만났어. 엄마가 내 얘기 꺼냈어. 미안하다고, 많이 보고 싶다고. 그 말에 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젖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엄마도 너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 지혁은 옆에서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작게 떨리자 그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랑은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서로의 상처를 먼저 다독이는 사랑으로 남기로 한 밤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